거짓말. 거짓말. 중학교 시절에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분위기였어서 너무 재밌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시기였지만 동시에 이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림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힌 시기였죠. 꿈속에서 어떤 존재가 나왔는데 그 존재가 인간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근데 뭔가 느낌이란 게 있었어요. 신 이상의 존재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넌 내가 창조한 생명체고 너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창조되었는데 넌 너무 나태하다. 그 꿈에서 깼을 때 뭔가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까지는 그냥 그림이 좋아서 그냥 마냥 좋아서 그리고만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렸던 캐릭터와 앞으로 그릴 캐릭터의 세계관과 스토리를 덧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세계관과 스토리를 덧붙여서 그렇게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나한테 응원을 해주고 넌 이상한 애가 아니다 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해줬던 친구들이 다 다른 반으로 찢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멀리 있는 다른 반에 혼자 배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되게 낯가림도 심하고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저여서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있던 그 교실 문을 열고 다른 친구들이 있는 그 교실에 놀러 가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고 큰일이었어요. 그냥 내 교실의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서 그 친구들이 있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게 전혀 어려울 게 없고 정말 쉬운 일인 건데 저한테는 정말 큰 세계를 통과해야 하는 약간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되게 그런 저를 보면서 약간 자괴감도 들고 열등감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되게 우울해져 있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지금까지 모아놨던 용돈으로 병원을 가는데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 우울증이 오래 지속된 그 시간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와중에도 계속 상상 속의 세계에 빠지면서 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힘든 시기다 보니까 더 그림에 의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그림이라는 게 나한테 더 소중하게 다가왔고 저에겐 정말 큰 꿈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림을 포기할 수 없는데 지금의 저로서는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입시미술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입시미술학원이라는 곳이 제가 생각했던 곳이랑은 너무 다른 곳이더라고요.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배울 수 있는 건 없지만 거기서 계속 강요하는 그림이 있었고 그 그림이라는 게 제가 원하지 않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림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되고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에 계속 빠지게 되죠. 그 전에는 미완성이라는 게 없었는데 입시미술학원 다니는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림이 너무 싫게 됐어요. 그림이 싫어지면서 미완성 그림이 점차 늘게 되고 결국엔 10장을 그리면 7장을 미완성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에 또 꿈꾸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나타났던 존재가 있는데 이번 꿈에서는 그 존재가 아니고 지금은 제가 명왕전가라고 부르고 있는 캐릭터인데 어떤 캐릭터가 왕좌에 앉아갖고 정말 멋있게 있더라고요. 카리스마도 엄청나고 너무 멋있는 사람. 그리고 양옆에는 자기의 경호원이 있었고 뒤쪽에는 부동명왕 동상이 있었고요. 너무 멋있어서 그 캐릭터한테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그 캐릭터가 저한테 말했어요. 지금의 너는 너무 한심하고 나약하고 내가 되기에는 정말 부족하다. 너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거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꿈에서 깼고 그때 다시 정신 차리고 그림을 계속하는 계기가 되었죠. 21살 때 대학교 1학기 과정이 끝나고 이제 군대가 얼마 안 남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휴학을 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우연히 페이스북 그룹에 올렸던 마틸다 그림이 반응이 엄청 좋아져서 전시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전시를 같이 해보자 그런 연락이 와서 급하게 예명을 짓고 전시를 하고 나니까 저한테 좋은 기회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작가분들과 친해지고 나면서 서로 막 밤새 같이 작업하면서 서로 피드백도 주고받고 그리고 평생 사람들과 만나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지 않은 이상은 해볼 수 없는 그런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정말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항상 우울증에 시달리고 언제나 다운되고 되게 어두웠던 저였었는데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늘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낫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게 계속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에 꿈속에서 한 번 더 그 존재가 나타났는데 뭔가 이 존재와는 꿈속에서 만난 게 마지막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넌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존재가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곳은 너의 꿈속이고 이 꿈속은 네가 창조해 나간 세계다. 그리고 난 그 꿈속 안에 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깼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하나 크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도 내가 상상 속의 세계였고 결국엔 그 존재도 내가 상상으로 창조해낸 캐릭터였구나. 그러면 그 존재가 무엇인지는 내가 결정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캐릭터한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뭔가 지금까지도 저한테 꿈속에서 나오면서 앨리스 속의 채셔캣처럼 두루뭉실한 조언을 많이 해줬거든요. 하지만 그 캐릭터한테 채셔라는 이름은 너무 어울리지 않고 찢어진 듯이 웃고 있는 그 입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입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캐릭터 이름을 타이로니무스 렉스로 지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처음 내 꿈속에서 등장했을 때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뭔가 신 이상의 위대하고 강력하고 거대한 존재라는 컨셉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 확정된 이름은 히에로니무스 렉스입니다. 제 그림 속에는 원, 정삼각형, 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상징하고 정삼각형은 이상을 상징하고 눈은 저에게 필요한 시야를 상징을 해요. 원이 가장 추상적인 도형인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상징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결정하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자신의 시야대로 해석을 하고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틀이 없고 다른 게 있을 뿐 틀린 게 없다라는 것을 저는 그 표현을 하고 싶어서 가장 추상적인 도형인 원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상이라는 게 오히려 가장 추상적인 개념인데도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정삼각형이라는 도형을 선택한 이유가 저에게 있어서 그 이상이라는 건 가장 완벽해야 하는 거고 제가 도달하고 싶은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도형인 정삼각형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눈은 저에게 필요한 시야,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 그리고 더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상징을 해요. 제 세계관 속에서는 명확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모든 선이라고 부르는 것과 악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결과가 있고 원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든 세계관에서 그 스토리에 나오는 캐릭터들 모든 것들이 다 살아 움직이는 걸 보는 게 정말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제 스토리가 게임이 돼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써놓은 스토리가 몇십 개 있는데 완성된 스토리 중에서 게임을 생각하고 만든 게 26개 정도 있고 만화로 생각한 게 16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완성은 하지 않았지만 계속 작업하고 있는 스토리도 지금 몇십 개 정도 있고요. 이 모든 몇십 개 된 스토리가 울티마 유니버스라는 거대한 우주 그 세계관에 다 속하는 세계관들입니다. 상상 속 세계는 나에게 중요한 개념을 넘어서 위대한 개념이 되었죠.